네, 충암고등학교 배정되셨는데 지원을 하셨나요? 지원을 다 하셨죠? 나 지원도 안 했는데 충암고 됐다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전략적 지원 아마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충암고를 지원을 해서 충암고에 배정이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럭키한 것 같아요. 지원도 안 했는데 엉뚱한 학교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지원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는 게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입학을 뭐 이제 한 1주 남았네요. 그쵸? 1주 정도 남았는데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충암고 가서 내신 몇 등급 나올까? 이거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충암고 그렇게 빡세다고는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1등급 나오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충암고의 전반적인 학교의 학사 일정들, 특히 이제 생기부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쫓아갈 수 있는가, 내가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좀 고민을 해봤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생기부 자료, 전반적인 간단한 자료들을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작년이 돼버렸네요. 벌써 현재가 2월이니까요. 작년 12월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희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1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 상담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수시 상담. 수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적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신 성적표하고 모의고사 성적표. 이 두 가지를 내면 저희가 같이 학생들하고 또 학부모님들 같이 입시를 하셔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죠.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서부학군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딱 9개 고등학교만 찍어서 지금 관리하고 내신 대비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강사가 더 투입이 되거나 인력이 되면은 하는 거지 그 이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첫 번째 모의고사하고 내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의고사하고 내신의 차이. 즉 충암고 같은 경우는 과연 받고 있는 객관적인 실력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더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첫 말씀드린 게 충암고 가서 내신이 몇 등급인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균으로 봤더니 모의고사 점수 등급에서 내신 점수를 뺐더니만 우리 서부학군의 9개 고등학교는 1학년 성적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0.27 정도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예를 들면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거는 고등학교마다도 다를 거고 같은 고등학교에서의 구성원들이 또 다르겠죠. 그렇죠? 같은 아이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학교별로 저희가 추산한 이 분포도에서 보면은 내신 따기가 제일 빡센 학교가 어디냐? 예일이에요. 그래서 예일여고 학생들하고 저도 여기 114명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하고 저도 상담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대다수가 모의고사는 무조건 2등급 이상이 2개가 나와요. 근데 내신은 4등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나서는 대선고예요. 그리고 선정도 그냥 일반반이 있는데 과중이 있잖아요. 과중반. 그리고 선일여고. 여기까지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더 빡센 학교인 거죠. 얘네가 받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이 조금 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점수로 봤을 때는 1.8등급 정도 차이, 대성은 0.67등급 차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느냐? 명지고가 딱 기가 막히게 알바끼처럼 갖고 있어요. 명지고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랑 내신이 거의 비스무리하더라고요. 애들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는 동명여고가 있어요. 동명여고는 내신 따기가 제일 좋은 학교. 모의고사보다는 기가 막혀요. 모의고사 3사 찍는데 내신 1.7 나오는 애도 있어요. 독한 거죠. 자기 실력에 비해서 내신 딱 들어가면은 시험범에 빡 이렇게 하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 내신을 따오는 거니까 이것 또한 일종의 다른 면에서의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교고요. 그게 가능한 학교. 자, 명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충암이 있습니다. 충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숭실과 선정 일반반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충암고등학교는 내신 따기가 비교적 괜찮네. 그거 알고 지원하신 거 맞잖아요. 그쵸? 대성 갈까 숭실 갈까?
숭실 갈까 충암 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아마 충암을 집 가까운 것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포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대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지금 내신이에요. 그리고 내신도 그냥 무작정 중요한 게 아니라 고1 내신이 장난 아니게 중요합니다. 고1 내신. 고1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향후 아마도 이제 5년, 6년까지도 계속 이게 너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엊그저께 또 입시 발표안이 약간 개정된 게 발표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그 첫 번째 내신이 또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내신 분포도가 또 달라졌어요. 1등부터 9등급까지가 아니라 A, B, C, D, E로 A, B, C, D, E, I까지 해서 5개 등급으로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고1 올라갈 때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 내신만 이렇게 A, B, C, D, E, I로 5개 등급까지 하지 2학년 올라가면서는 또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입시 키워드가 지금 뭐냐면요. 수시로 애들 보낼 거면 고1 때 내신이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멘탈이 다 털리게 돼 있고 멘탈 쭉 가면은 쭉 가지고 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학교 유리하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 그럼 뭐가 어떻게 유리한지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서 결국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은 또 주인공이니까 기본적으로 내 삶의 전반적인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학교에 쏠려 있는 거잖아요. 학교 학사일정이 다 말려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른 학교랑 약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팩트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내신 등급별로 전체 아이들 1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충암고등학교 내신에서 예를 들어서 3.33이 나온다. 충암에서 내신이 3.33이 나온다. 이 학생은 모의고사 등급을 봤더니 국어가 몇 등급이었느냐? 5등급이었어요. 이번에 상담했던 애예요. 그리고 수학은 3등급, 영어는 2등급이라서 모의고사 평균이 3.33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통 보시면 약간 굉장히 케바케로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모의고사와 내신의 사이가 조금 차이가 있고 내신이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많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충암고등학교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숭실고등학교 한번 비교해보면은 전체 인원수는 좀 비슷해요. 350명, 355명 이렇게 해서 5명 상관이니까 충암고랑 숭실은 전체 인원이 비슷하다. 한 학년의 인원수죠. 350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성고 보시면은 297명이잖아요. 대성고랑 우리가 충암, 숭실을 비교를 해보면 대성이 아무래도 좀 공부 잘하는 놈들이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걷다가 더 애들이 쪽수도 적어요. 거기가 얼마나 비등을 할 때 엄청 빡세겠어요. 그쵸? 근데 충암과 숭실로 오니까 일단 인원수가 약간 많아지는 거죠. 350명, 355명.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에는 모든 학교들은 상대평가로 내신을 환산을 하니까 충암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전체 350명 중에 4%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4% 안에 든다는 거는 인원수로 따지면 14명, 14등까지 하면은 1등급이 나와요. 국어도 전교 14등을 하면 1등급 나올 거고 수학 영어도 14등까지 하면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근데 모든 과목이 1등급이 나오면 참 좋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등급까지 봤더니 39등. 전교 39등까지만 하면 과목별로 2등급이 가능한 점수가 나옵니다. 괜찮죠? 근데 2등급도 뭐 남의 집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 내가 아는데 이게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봤을 때 감이 안 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보니까 2.4등급입니다. 보시면 2등급 다음에 3등급이라고 안 써있죠. 2.4등급이라고 써있죠. 그쵸? 그런데 2.4등급 밑에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인원수를 따지면 77등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찮네. 전교 77등 과목마다 이러면은 뭐 2.4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2.4등급, 2.4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큰 의미가 있어요. 전체 내신을 우리 아들내미들이 3학년 1학기까지 2.4 안에 들어가 준다. 그 얘기는 와, 돈 쓴 보람이 있다. 진짜 2.4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거는 전략적으로 내가 대학을 골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내가 2개 정도는 무조건 보험처럼 딱 갖고 위로 던진다. 이제 이게 가능한 등급이 2.4거든요. 그래서 3등급이 아니라 충암에서 2.4, 과목별로 몇 등? 77등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쵸? 350명 중에. 그래서 이제 충암고가 여러모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꿀템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과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선거부터 예의여고, 충암, 숭실, 선정 이렇게 쫙 있는데 모든 학교들이 지금 내신에서 영어는 다 4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수업을 영어를 듣는다 소리죠, 4단이. 자, 그리고 원점수로 봤을 때 여기 다니고 있는 저희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대선고 학생이 90점을 받았어요. 영어 점수로. 높은 점수죠. 그런데 대선고애가 영어에서 90점을 받았는데 얘네 학교의 영어 평균은 81점이래요. 되게 높네. 그쵸?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퍼져 있는 이 분포도잖아요. 봤더니 좁으면 좁을수록 뭐다? 바글바글 붙어 있는 거예요. 잘하는 놈들이. 그리고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잘하는 놈도 많지만 깔아주는 놈도 겁나게 많구나. 이게 표준 편차인데 대선고는 예측대로 표준 편차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낮은 편이죠. 바글바글 붙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 틀리면 등급이 떨어져요. 박빙인 거죠. 11.8. 전체 인원은 292명. 인원수도 적었고. 이렇게 되니까 90점 맞은 이 집 아들 놈은 3등급이 나옵니다. 2등급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실제로 3등급이 뜨는 거죠. 자, 우리 충암고 아들은 어떠느냐? 94점이 나왔습니다. 94점.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5월 달에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 한번 볼 거란 말이죠. 충암 보내서 2주원 딱 보냈더니 94점 빡 찍어서 온 거예요. 오씨! 괜찮네! 94점. 자, 봤더니 평균 점수가 64.6이에요. 훅 떨어지죠? 아까 대성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표준 편차 당연히 벌어집니다. 21.3. 자, 그리고 전체 인원은 또 많아져. 이건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94점이 좀 더 높을 줄 알았더니 어찌됐건 약간 예상 범위 안에서 있습니다. 2등급. 이게 가능한 어떤 학교이다. 이런 부분이죠. 다른 학교랑 비교해보시면은 결국에는 내신에서의 관건은 뭐죠? 우리 애가 내신을 잘 볼 수 있다, 못 볼 수 있다, 내신이 충암이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인원수가 되게 중요해요. 전체 인원수.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경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 있어서의 변수는 첫 번째 시험에 일단 난이도가 일단 절대값으로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새끼의 실력이죠. 영어 실력.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 애가 혼자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들 말고 다른 집 아들들의 실력이 어떠한가가 결국 상대평가로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포인트가 될 텐데 인원수는 일단 겁나 많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넓다라는 거 보니까 못하는 놈들도 좀 많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서 애가 조금만 잘해주면은 사실은 이게 경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제 이렇게 썰을 풀 수가 있는데 그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숫자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를 치시면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들의 성취 분포도를 볼 수 있고 그 학교의 모든 학사 일정 및 수행평가의 기준 같은 것들을 기재하라고 국가에서 공지를 해놨어요. 의무화예요. 1년에 2번. 그래서 당연히 충암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다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영어과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대선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암고, 명지고 다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만 대선고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선고의 영어 평균이 84.4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9.2예요. 9.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그 학기의 영어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체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봤더니 대선고등학교의 모든 인원들을 즉 292명이 되는 아이들을 성취도로 A등급, B등급, C, D, E로 5개로 한번 나눠놓은 거예요. 9등급으로 나눈 게 아니라 5개의 등급으로 한번 나눠놓은 거죠. 그때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선고는 A, B, C, D, E 중에 2등급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제로예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선고 그냥 한번 가볼까? 이렇게 노는 애는 일단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뺑이 칠 일 있냐? 이러면서 안 가지. 아예 쓰지도 않아. 엄마도 거기를 안 보내고 자사고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도 되게 적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 학교는 가보면 깔아주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적다라는 게 이해가 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바로 A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학교 구성원 중에 1, 2등급 애들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제일 두텁다는 얘기예요. 명수가 쪽수가 겁나 있으니까 경쟁이 팍 터지는 거지. 공부 좀 한다고 오르지도 않고 막 이렇게 공부를 저번보다 내가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은 점수와 등급이 나왔냐? 너무 당연한 거죠. 이 학교의 특성상. 자, 우리 우리 충암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암고등학교는 영어 평균이 64.6이에요. 제가 아는데 대성고 영어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충암고 영어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다 답을 알고 계시죠? 범위도 다르고 배점도 다르고 문제 구성도 다릅니다. 당연히 대성이 훨씬 어려워요. 범위가 완전 2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평균이 낮아요. 여기서부터 약간 희소식이 들리는 거죠. 솔직히.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더 벌어져요. 21.3. 당연한 상황입니다. 더 벌어지죠? 자, 그리고 구성원을 한번 보시면은 대박 났어. A, B, C, D 이 중에 2가 제일 많아. 거의 뭐 대성과 반비례 관계냐 지금? 그래갖고 2가 38.9%에 해당이 되고요. 제일 그 위에 있는 최상위권 12.7, 16.4 이렇게 해서 A 그룹에 해당되는 애들이 되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꼭대기의 피라미드의 저 꼭대기층에 되게 소수만 듬성듬성 살고 있는 거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거네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쵸? 이걸 보고 또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학교는 막 공부도 안 하고 어쩌라는 거야. 이게 지금 희소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 우리 충암고등학교에 배정받으신 학생들은 기회가 올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똥만 안 싸면. 그래서 왜냐? 여기 정도 오셨으면 간담회 지금 입학 전인데 그쵸? 어찌됐건 오셨고 수학도 보내시고 영어도 보내시고 지금 이렇게 공부 플랜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근데 저희 학원에 있는 충암고 학생들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앞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푹신한 쿠션 역할들을 잔인하지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지네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구성원 자체가.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커. 이게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전략이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오르지 않았어. 구라예요. 좀 더 하면 무조건 열리게 돼 있고 잠복기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상을 해보면 반의 분위기는 조금 어떨까요? 그렇게 면학 분위기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신분석이 좀 돼 있다면 입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 어머님이 전략적 매니저라면 정말 사실은 너무너무 어떤 그 우량주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도 이번에 고1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동명여고 같은 학교가 옆에 있었으면 무조건 보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단도리도 좀 하면서 내신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후회도 없고 유감도 없고 완전 우량주를 딱 잡아 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에서는 좀 유리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독하게만 먹으면 옆에 친구랑 막 이렇게 버디버디 해가지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막 중학교 4학년처럼 놀러만 안 다니면 피방 다니고 막 개념 쌈 싸먹고 막 이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서 조금 노력했을 때 대가가 분명히 올 거예요. 내신에 좀 이따 이제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겠지만은 충분히 승산이 좀 있거든요. 과목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 끝까지 조금 템포를 애들이 이제 장거리 싸움이니까 그걸 좀 끊어주셔서 어머님들이 숨통만 튀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쓰기 적절하게 시즌별로 잘 짜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5월 첫째 주에 첫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중간고 딱 올라와서 스타트 끊는 거죠. 그리고 그 대비는 3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돼요. 이주화에서. 모든 학원들이 보통 그렇게 일정을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 4월 내내 동안 내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수도 높이고 반복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건데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1학년은 4번의 내신을 보면 끝나겠죠.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겨울방학이 와요. 2학년이 돼서 중간, 기말, 여름, 중간, 기말. 이렇게 8번. 그리고 3학년에 딱 올라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고3을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중간, 기말 보고 원서 써요. 그러니까 입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번의 내신을 보고 나서 수시 원서 6장을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6장의 원서를 쓰게 될 때 결국에는 충암고에서 무슨 전략을 쓸 거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강조를 많이 드린 사항인데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충암고등학교가 우리 아들내미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각 대학에다. 성균관대한테 우리 충암고가 우리 아들을 추천하는 거죠. 서강대에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 전형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 입시시장에서는 지금 정시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를 던지고 정시확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시확대된 거 팩트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시확대가 우리 충암고 아들내미들하고 크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수를 할 게 아니면. 수시로 원서를 쓸 거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를 애들이 잘 못 봐요. 수능을. 모의고사를 잘 치르질 못하고 정시에 맞춰진 그런 맞춤화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한계점도 있고요. 그 증거가 학원가를 보시면 아세요. 정시라는 것은 어느 특정 과목만 선택해서 잘 보면 되는 게 아니죠. 국수형을 다 잘 보고 탐구 과목을 다 잘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시 아니겠습니까? 국수형 중에 아예 수학은 버려. 영어랑 국어만 그런 정시가 어디 있어요? 다 보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학원가를 보시면 우리 충암명지 캠퍼스 앞에서도 학원가가 쫙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명지를 처음에 입학을 하기 전에 제가 명지 캠퍼스를 개원하기 전에 입학 전이니까 이렇게 학원을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배정 발표 나고 나서 그때 이제 학원을 투어하는 한 일주간이 있었습니다. 춥더라고.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옷 끼어 입고 운동화 신고 이제 학원에 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동안은 그 학원이 거기 있는 줄 알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학원 원장님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사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학부모로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상담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렇게 이 학원 되게 좀 보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학원이 많은 것 같지만 거기서 보시면 국어 전문 학원이 있나요? 한 군데라도? 없죠. 영어 전문 학원은 몇 개는 있어요. 근데 특정 학교를 이렇게 딱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지 캠퍼스 앞에 있는데 예일도 하고 선율도 하고 선정도 하고 이대국어도 하고 명주도 하고 충암도 해서 제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때 여쭤봤었어요. 그러면 명지고등학교 애들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명지고등학교 코앞에 있는데 5명이래요. 그것도 되게 이상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실제로 지역적 특성인데 만약에 정시 대비가 그렇게 확대가 됐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게 직결이 되는 거라면, 그게 정상이라면,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인지가 돼 있다면 여기 구산역도 그렇고 명지고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충암고 마찬가지고 사탐학원, 가탐학원이 더 생겨야죠. 국어 전문학원이 더 있었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애들이 모의고사 등급 같은 게 잘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다들 수시로 대학을 가요. 그 남의 집 애들이 좀 좋은 대학 갔다는 애들은 거의 다 수시로 갔고요. 걔 중에 아마 논술로 합격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논술학원을 동네에서 안 다녀요. 당연히 다 목동 PGA 같은 데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떠냐? 재수할 때는 당연히 강남대성이라든가 아니면 종로라든가 청솔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실적을 내는 거지, 재학생이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거의 95%가 무조건 수시고 그 안에서는 내신을 베이스로 하는 종합이라든가 교과전형으로 붙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그만 썰 풀겠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베이스로 해서 6장의 원서를 던지실 거죠. 그때 정시보다 우리한테 관여가 있는 거는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왜냐면 이 전형에 인원수가 대폭 증가가 돼요.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증가가 되고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시점에 이게 빵 터져서 우리 충암고등학교를 기준으로서는 136장의 추천서가 학교에 떨어질 거예요. 136장. 그런데 136명이 쓰느냐? 당연히 아니죠. 충암고에서 136분 하는 애가 무슨 추천 전형을 써요? 말이 안 되는 거고 136장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인원이 늘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대는 제한이 없대요. 그럼 제한이 없으면 전교 꼴등도 쓸 수 있나? 서류적으로 보면 그게 맞네요. 그러나 걔가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근데 건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제한 없어. 전교 4% 안에만 들어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쓰는 건데 전형 방법은 서류가 안 보고 내신 100%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기면 안 본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 그런데 수능 최저 어떠세요? 2개 합이 5예요. 그쵸? 2개 합이 5. 자, 그러니까 결국 내신을 보고 수능 최저를 봐서 그
그 두 개만 가지고서 우리는 건대에서 애들을 뽑겠어요. 이건데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서 340명을 건대에서 뽑습니다. 그럼 뭐가 관건이에요? 일단 내신이 중요하겠죠. 그쵸?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전교 꼴등이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년에 건대에서 학생부 교과로 애들을 뽑았고 그때 합격선의 기준이라는 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보통 2점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중에 2학 5라고 하는 최저 등급만 맞추면 여기를 추천 전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충남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당연히 학교 안에서 심의, 운영위가 열릴 거예요. 그쵸? 그래서 3학년 이번에 선수들 중에 추천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을 쫙 모으게 돼서 360장을 어떤 식으로 쓸 건가. 재수생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재수생보다 재원생 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수생들은 이미 그 생기부와 성적표를 한 번 했는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걔가 뭐 약간 반등급 정도 올려가지고 뭐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쓰다 이거 말이 되지만 추천 전형이라는 것은 재수생이랑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관계가 멉니다. 재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특목고라든가 하나고라든가 민사고 애들하고 맞짱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우량주로 뜨고 있는 이런 전형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이게 또 한 명이 여러 장을 쓰다 보니까 이 회전율이 겁나 빠를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처음에 경쟁률은 뭐 10몇 대 1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은 1.3대 1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추합으로 엄청나게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대는 이런 정보가 있고요. 고대를 한번 볼까요? 고대? 이번에 저희가 고대 실적이 좀 많이 났어요. 고대는 서울대보다도 수능 최저가 빡세기로 유명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이 서울대보다 빡세니까 수능 최저가. 자, 보니까 일단은 서류를 봐요. 그것은 뭐다? 생기부를 본다 속이에요. 생기부를 안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고교 추천 전형, 약간 교과 전형인 척하지만 교과 전형인 듯한 종합 전형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별명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너무 빡세다 보니까 이게 무슨 출시냐. 이것은 정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까지도 별명이 지어지는 좀 빡센 전형인데요. 일단은 전원은 전교 4% 안에 들어가면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니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1등급이잖아요. 1등급. 1등급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16명 이 정도가 이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충남고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 추천 전형을 쓸 때는 있는 애들이 10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충남고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한 10대명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4%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걔네가 다 고대를 합격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일단 첫 번째 어디서 걸릴까요? 서류를 보지도 않아요. 고대 입장에서.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부지기수니까. 그래서 고대가 이런 전형들을 다 열게 될 때 지금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원서 쓸 때 수시원서 6장을 쓰니까 스카이 쓰는 애들이 고대 한 장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6개 정도 중에. 고교 추천 전형을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써요. 쓰는데 경쟁률이 13대 1이 넘어가요. 경쟁률이. 너무 높죠. 그래서 이번엔 고대 진짜 저 고교 추천 전형 1전형 저거 진짜 경쟁률 13대 1 또 난리 났네. 너무 빡세네. 그러는데 그럼 그 서류를 지금 입학처에서 보고 있냐? 전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면접날이 잡힙니다. 근데 면접날이 언제냐면 수능을 보고 난 이후예요. 그럼 수능을 봤잖아 너희들이. 그리고 자기가 가채점을 해봤더니만 고대에서 요구하는 저 최저를 자기가 못 맞췄어요. 그러면 자기가 면접 날짜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떨어지는데. 그래서 반 정도가 털려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표는 안 나왔던 상태인 거죠.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가채점 결과와 실제 점수 차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엄마가 지켜보면서 야 고대 최저가 그래서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엄마 되는 것 같아. 구라쳤다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 고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저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쟁률을 딱 보면은 1.3대 1이에요. 매년마다. 그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품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고대 그 추천 전형에서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을 좀 보면은 실제로 최저만 맞추면 어지간하면 합격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대 입장에서는 그 13배 정도 배수로 뽑혀진 지원자들의 서류를 미리 볼 필요가 1도 없겠죠. 그쵸? 저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 중에서 서류를 걸러내는 그 작업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전형들이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적용도 있어요. 수능 최저 안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되게 나한테 유리하겠다, 단순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미적용 되면은 내신이 쓸데없이 높겠죠. 그리고 그 대학들은 사실 좋은 대학들은 저렇게 미적용을 걸지는 않습니다. 연대 빼고는요.
자, 이런 전형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고교 추천 전형을 제시하는 학교들이 연대, 한양대, 동국대, 세종대, 강원대, 명지대, 덕성여대, 가천대예요. 그러니까 뭐 내신만 가지고 오라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만 가지고 뽑진 않겠죠. 연대가 바보가 아니니까 서류를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를 봤을 때에는 3합이 다 맞아져야 돼요. 일단 1반은 뭐죠? 무조건 내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자, 연대는 그걸 안 본다고 하지만 세 번째는 생기부죠. 이 3합의 구도가 트라이앵글이 쭉 맞춰져야지 스카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기부도 일반적 생기부는 아니어야겠죠. 이렇게 경쟁하는 애들이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미적용되는 학교들이 있고 노란 색깔은 수능 최저가 겁나 빡센 학교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고 선배 중에 우리 최경호라는 우리 제자가 있어요. 지금 군대 가서 아직 제대 안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갔죠. 홍대. 근데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생기부 같은 거를 잘 못 챙기는 아이들이 훨씬 많죠. 우리 아들내미들이 그거를 막 그렇게 집요하게 챙기고 아줌마처럼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조금 내성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그래서 이제 뭘 갖고 오라 그래도 잘 갖고 오지도 않고 뭐 내라 그래도 냈다고 뻥치고 또 도망가고 자빠졌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 됐어 그냥 알아서 이 새끼야 너 그냥 이랬는데 다행히도 홍대를 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노란 색깔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되게 빡센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37명을 뽑는데 3합 7, 3합 8입니다. 문과, 이과가 좀 달라요. 문과는 좀 더 빡센 거고 그리고 이과는 이제 8. 그러니까 3합 7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수형 중에 두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합 7이면 만약에 영어가 2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수학에서 만약에 또 2가 나왔다. 그럼 4잖아요. 그럼 탐구에서 3 나오면 이게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3합 7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근데 3합 7은 너무 널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어머님이 한번 봐보세요. 그게 맞춰지나요? 남이 하니까 막 그것도 못하냐? 나를 이렇게 서포트했으면 나는 그냥 111을 찍었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노란색을 왜 칠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월달에 모의고사 보는 거는 저거보다 높게 나와요, 애들이. 3월 목표는 그냥 발가락으로 풀어도 어느 정도 나와요. 2도 나오고 1도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3월보다 6월이 어렵죠. 6월보다 9월이 어렵죠? 1학년 거보다 2학년 게 어렵죠? 2학년 거보다 3학년 게 어렵죠?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해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에서 등급을 비슷하게 받는다는 것은 멈춰있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에 맞춰서 조금씩 성적이 향상되고 실력은 향상되나 이게 경쟁 구도다 보니까 똑같은 3333 이렇게 찍어간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본인들은 중간고를 열심히 다녔고 모의고사도 매번 똑같이 봤는데 갑자기 성적표가 이상해. 언제부터요? 고3 6월부터. 고3 6월부터 성적표가 이상합니다. 왜? 등급이 갑자기 떨어졌어. 그 성적표부터는 이제 갑자기 재수생들이 그 성적표 안에 기둥처럼 확 들어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성원 중에는 물론 놀다가 재수하는 형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대학을 연대를 갔다가 서울대를 가겠다며 굳이 뭐 경영학과를 갔다가 갑자기 한의대를 가겠다며 이렇게 의치하기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형, 언니, 오빠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그들이 성적표 안에 몰랐던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게 되면서 나의 성적순위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걔네들이. 그렇죠? 실제로 3합 7이나 3합 8을 맞춘다는 것은 겁나 빡센 거예요. 고대가 지금 서울대보다 빡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맞췄어요. 그래서 서류 하나도 안 보고 내신이 2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내신 2점대 초반이 그렇게 안정권은 아닙니다만 홍대 이 최초합을 맞춘다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서 걔는 지금 홍대에 합격을 해서 군대를 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성향마다 이게 좀 다르고 그러나 저전략만 쓴다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렇게 한번 결을 나눠본다는 거죠. 자, 충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충암고 딱 입학을 했더니만 1.1에서 1.3등급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서영고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요 내신 갖고만 누가 여기 붙여준대요? 안 붙여줘요. 내신 갖고 누가 붙여줘요? 서영고에서. 서영고를 누가 가겠어요? 한화고 애들도 가려고 그러고 용인 외대국어 애들도 가려고 그러고 과학고 애들도 가려고 하는 데가 우리가 서영고인데 그
그러면 여기서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앵글을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암고에서 1.5등급까지다 그러면 성균관대, 서강대, 하얀대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신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서 이런 결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지금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 아무 데이터도 없으니까. 결국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암고에서 2.4등급 안에 들어가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 돈 안 아깝죠. 재수 안 시키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첫 판에 2.4가 아니에요. 뭐 어떤 과목은 좀 똥 쌀 수도 있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뭐 국어 같은 걸 아예 풀어본 적이 없더만, 뭐 대부분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2.4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원서 6장 중에 2장을 보험으로 딱 가지고, 이거 무조건 내가 비상사태를 위해서 이거 딱 가지고 위로 이제 던진다, 이런 표현. 나머지 4장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될 때에는 수능의 최저 등급의 2과목은 전략적으로 짜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는 데를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좀 다르긴 해요. 확실히. 일단은 우리 애가 내신이 소수점 몇 등급입니다에 대한 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3, 4등급 해요 이러는데, 그렇게 물타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상담이 진행이 안 돼요. 서류를 띄워오셔도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 저희 아이가 다 계산해봤더니, 우리 애가 이과거든요 선생님.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해봤더니, 이과니까 과학만 해봤더니 주요 과목의 등급이 충암에서 2.3 나오더라고요. 오, 완전 전략적이죠. 그리고 지난번 모의고사 봤더니 선생님 저희 애가 수학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3이 나오는데 영어랑 국어는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과탐 부분이 좀 잘 나와서 2등급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상한 상담을 해요. 3, 4등급이라고 그러고, 모의고사는 애가 성적표를 안 갖고 와서 나는 못 봤다 그러고, 그리고 애가 정신을 아직 못 차린다 그러고, 게임에 빠져있다 그러고. 여기가 무슨 심리상담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보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담이 아니라 숫자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등급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여기서 가능한 대학들이 여기 이렇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대학들이 다 똑같지 않죠, 그렇죠? 최저 기준도 다르고 미적용학과도 있고 서류를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제 여기 손가락 안에 몇 개가 대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건 언제다? 고등학교 1학년 마무리되면 이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적에서는 이 정도 가는구나. 그럼 그 다음 내용에 이제 계획을 딱 세워갖고 2학년 때 자구리 붙어가지고 과탐해갖고 0.8등급만 올리면 너는 여기까지 간다.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충암고가 과연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학교냐 불리한 학교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거는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충암고등학교는 일단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학교예요, 불리한 학교예요? 유리한 학교예요. 그냥 지금부터는요,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교해서 대성하고 비교하고 뭐 이대국어랑 비교하고 뭐 숭실하고 자꾸 왜 비교를 해요? 전학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 애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충암고등학교는 대입에 있어서 우량한 것, 유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 아들이 유리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쏙쏙쏙쏙 빼먹어서 그 부분의 조합들을 맞춰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무조건 유리하다,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왜 유리하죠? 일단 첫 번째, 내신 따기 좋은 학교예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력으로 따지면은 예일여고, 대성고, 선정가중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지 실력보다 내신을 못 가져오는 학교예요. 지금 자기가 모의고사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잘 가고, 우리 어머니 아시잖아요. 지금 예일여고에서 예일여고만 안 갔으면, 본명을 갔으면 내신 플러스 1이나 2가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그래서 충암고등학교는 대성을 갔으면 얘가 그 등급을 못 받았어. 플러스 1등급이나 2등급을 더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충암을 갔기 때문에 내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대학에서는 저놈의 내신만 갖고는 뽑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저를 보지 않는 명지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럼 최저 보니까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 합격하려면 내신 2등급 정도 나와야 돼요. 2점대 초반 때. 쉽지 않습니다. 내신을 2등급 받는 것도 쉽지 않아 죽겠는데, 그렇게 별짓을 다 해가지고 2등급 받아갖고 뭐 강원대, 명지대를 왜 보내요? 최저 맞춰갖고 좀 더 높은 데를 보내야지. 그쵸?
그래서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그리고 생기부는 어떤가에 따라서 이걸 버무려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이 대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는데, 충암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해요. 학교만 믿고 따라가거나 내신만 믿고 자족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왜? 최저를 잘 못 맞춰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학 때 원수를 쓰셔야죠. 방학 때 가만히 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략 과목 2가지를 완전히 다 조져버려야 돼요.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특히 탐구 과목들, 교육 방학 때 무슨 수를 쓰셔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먼데 보내세요, 그냥.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먼데 보내시고, 동네에서 찾아도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먼데 보내실 수 있죠. 경쟁 구도를 좀 보게 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생기부는 어떠냐? 생기부는 경쟁력이 대성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도 케바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암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생기부 관리 잘 해주신다고 하시던가요? 뭐 그냥 그렇다고 하시던가요? 그게 카더라 통신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봤던 충암고에는 굉장히 훌륭한 생기부도 봤고요. 정말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생기부도 봤어요. 한 줄 쓸까 말까 이런 생기부. 그건 뭐냐면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지금 저희가 충암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이과 전교 1등 학생을 특별관리로 지금 진행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등부 출신이기도 하고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는 아이인데, 그 친구 생기부는 진짜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걔가 막 살갑게 막 곰살맞게 막 선생님 이러고 아줌마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전교권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특별히 학교에서도 조금 챙기시는 편이 있고, 뭐 생기부를 하게 될 때도 사실은 뭐 뒤에서 이렇게 과제를 따로 내주신다던가 전교 몇 등까지 불러가지고 생기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불러갖고 수학 선생님이 야 니네 이거 봐봐, 확인해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 약간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좀 케바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입시 경쟁력,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 그리고 생기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130점, 200점 만점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유리한 건 아니죠. 대신에 내신이 유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무엇은 유리하고 무엇은 조금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대성고등학교를 만약에 보내셨으면 수능 최저를 위해서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신경 쓰고 예민하게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기본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 시험이 비슷하게 나와요. 모의고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중간 공부, 기말 공부 하다가 볼일 다 보는 상황이 될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그 시험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야? 모의고사도 점수 좀 나오네? 이렇게 되는 학교들인 거예요. 근데 충암, 명지, 숭실은 그렇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별도로 조금 시키셔야 되는 공부가 내신하고는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수능 최저를 학교에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안일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따로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충암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연히 내신이죠. 내신에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 하셔야 돼요. 내신을 잘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묻지마, 딸리기 빵! 이게 아니죠.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기출문제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만약에 성정고등학교랑 뭐 대성고등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쓴다고 해서 저희 학원이 걔네를 묶어서 진도를 같이 빼느냐? 죽어도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교과서 같이 쓴다는 게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출제 위원이 다르고 기출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같이 진도를 나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일단은 충암고등학교만의 영어 스타일, 국어 스타일, 수학, 통사, 통과가 분명히 기출문제가 있고 홈페이지에 있거나 원하시면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당연히 그걸 감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받으셔서 반드시 시험 전에 그 시험지를 공부하셔야겠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시험지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연구를 하는 무슨 교수가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수험생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지는 유형으로 거기 존재하고 있어요. 몇 문항이고 어떤 스타일로 나오고 평균 점수가 뭐 이런 게 다 오픈이 돼 있다고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냐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국수영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 과목과 상관없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잘 보셔야 돼요. 학교마다 그 두 가지를 다 요청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5과목만큼은 기출문제들을 반드시 피지컬하게 출력을 하셔서 실제로 학생이 그걸 보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애가 안 볼 것 같죠? 애가 안 볼 것 같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보실 거예요? 보셔야죠. 저도 볼 거예요. 저희 상한고 갔는데 저 상한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보다 애가 더 두려워요. 엄마 나 상한고 갔는데 이제 2주가 못 다녀? 아마도? 그럼 나 영어 어떻게 기다려. 일단 학원 좀 세팅 좀 하자. 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한고 홈페이지에서 국수형, 통사, 통과 시험지를 아마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날 잡아서 한 이틀 정도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랑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료수랑 뭐 하나 시켜놓고 그냥 그거 공부하려고요. 공부 몇 개 하는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막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그리고 수학학원 원장님이나 저 아이들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수학 시험지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 이 시험지 보셨어요? 그걸 물어보겠죠. 저 간을 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냥 묻지만 맡기기가 아니라 국어도. 선생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선생님 통사 통과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랑 얘기를 이걸 학원을 보낼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달, 4월달은 엄마가 좀 세팅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스터디 카페 라이딩 해주시고 학원 라이딩 해주시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내미들은 범위를 모르고 일단 시험 범위 자체의 인지가 많이 부족하고 시험 일정에 대해서도 잘 못 챙기는 애들이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같이 결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좀 2번 정도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맞죠? 그래서 그 시험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의 내신을 미친 듯이 가게 될 때 어찌됐건 이게 장거리니까 엄마도 애도 약간 멘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방학이 되면 반드시 수능 최저를 위한 세팅을 해주세요. 여름방학은 너무 짧죠? 한 3, 4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빠지면. 여름방학 때도 어찌됐건 빠꼼. 기말이 끝남과 동시에 거의 빠꼼. 그래서 8월 마지막까지 이제 여름방학의 스케줄을 쫙 세우고 그리고 나서 2학기가 시작되면 또 전력질주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고 기말고사 끝남과 동시에 또 겨울방학 세팅에서는 수능 공부를 미친듯이 시키셔야 돼요. 전과목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추시는 거예요. 전과목 세팅이 아니에요. 정시볼 애들이 아니라고요. 얘네가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하실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추고 다음 학기에 내신을 위한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뭘로 맞출지는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수학이 계속 4, 5 뜨는데 그거를 최저를 왜 맞춰요? 그거는 그냥 내신만 잘 보게 하면 되는 거고 최저를 맞출 거면 수학 빼고 다른 과목, 탐구에서 무슨 과목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생기부는 입학과 동시에 모든 과정들이 스타트를 같이 하긴 하는데 기재를 하는 시즌은 정해져 있어요. 3월달부터 기재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그리고 특히나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제 몰아닥치면서 기재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월 될 테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과목마다 교과 세트를 쓰는 시즌이 올 거예요. 기말고사 앞뒤로다가 이제 시즌이 오게 됩니다. 보통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전까지가 되겠죠? 그때 미리미리 이제 탐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세팅을 해놔야 돼요. 특히 이제 이과, 문과 상관없이 어찌됐건 그 과목에 해당되는 탐구 보고서 그리고 발표들, 수행평가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독서도 좀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재를 하는 건 1학년 말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특정 과목 빼고는. 과목마다 몇 자죠? 글자 수가 500자. 한 학기에 250자. 그래서 써서 내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써서 내야 되고 탐구 보고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선배가 써서 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순위였고요. 자, 충암고등학교에서 1.1에서 1.5등급 나왔다. 그럼 어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충암 나왔고 1.1 나오고 1.3 나오고 생각만 해도 그냥 아우 너무 기분 좋다 이런 등급인데 당연히 서영고 보내야죠. 1.1에서 1.5 나왔는데 중앙대 보내면 그건 엄마 탓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전략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가 알아서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와 대박. 진짜 속으로 조금 너무 눈물 날 것 같은? 애는 얼마나 외로울까? 저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버리면. 일단 이 정도 되면 서영고를 당연히 가는데, 그러나 1.1에서 1.5라고 충암에서 다 서영고 가면 얼마나 좋게요. 못 가니까 문제지. 그럼 어디 가냐면 서성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가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무조건 다 종합 전형으로 뽑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정시에서조차도 서울대는 생기부를 보겠다, 제출해라,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챙기지 않을 거면 서울대로 오지 말라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최상위권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소서가 없어진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부터 자소서가 없어요. 그리고 생기부에서도 기재사항들이 대폭 축소가 된 것도 맞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희소식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면접이 대신에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면접으로 입학사정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웬만한 거 다 털 수 있대요. 웬만한 거 다 확인 가능하대요, 면접으로. 그래서 생기부를 베이스로 해서 면접 보는 거예요. 생기부에 뭐가 있나요? 컴공과 갈 거면 네가 왜 2학년 때 물리를 선택해서 그때 뭘 했는지에 대한 진빙이 생기부에 나와 있죠. 그걸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은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니? 물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됐던 네가 썼던 그 책 말이야. 새 책에서 네가 물리 과목에서 썼던 거,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면접 학원들이 뜨겠네요, 고3이 되면. 그렇죠? 자, 그리고 대부분 이런 아까 트라이앵글을 맞춰야 되는 그런 대학들은 교과를 위정한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로만 그렇게 순진하게 뽑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소서는 폐지됐지만 학교 생활기록부는 100%가 다 발의가 되는 학교들이고 면접이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머리 아프시죠? 아, 이거 못 보내면 엄마 탓이라고 저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데 더 갈수록 더 모르겠다. 근데 쉽지는 않고 만만하진 않은데 약간 이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막 못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정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암고에서 1.6에서 2.1이에요. 충암고에서 내신이 1.6에서 2.1이다. 그런데 스카이 간다 그러시면 안 돼요. 1.6에서 2.1은 스카이 못 가요. 중경외시죠. 중경외시. 이 정도 알 수 있고, 중경외시. 여기서 이제 1.6에서 2.1이라 그러면 추천 전형으로 한 2장을 쓰셔야겠죠. 그쵸? 안정적으로. 그래서 동국대, 건대, 홍대, 숙대는 못 가니까 이 정도 대학들을 이제 안정권으로, 아까 고교 추천 전형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2장 던지고, 전략적으로는 종합 전형으로 중대나 경희대나 외대나 시립대 정도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안정 지원이고 밑에 거는 도전, 이렇게 전략적으로 던진다, 이런 부분이고, 처음에 떨어지면 어때요? 나중에 추합으로 붙으면 되지. 그쵸? 추합으로 한 장만 붙으면 돼요. 그게 대박인 거죠. 쓸데없이 5개, 4개 이렇게 붙을 필요가 없고. 토마블의 트라이앵글을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3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2.4등급, 5등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숨 쉴 때까지 딱 끊어가지고 위를 던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4 안에 들어야 추천 전형의 자격이 있으세요. 대체로 거의 웬만한 이런 대학들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내신이다. 두 번째가 최저다. 이런 말씀 드렸죠. 세 번째는 생기부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더 어렵죠. 근데 생기부에 대해서 더 어려워. 하나가 아니라 생기부의 종류는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비유를 할게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위치안이 간담회를 이번 시즌에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치안이 간담회, 스카이 간담회를 대상을 예비고일을 대상으로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알러지 반응이 좀 있어요. 굉장히 그것은 너무 상업적으로 느껴지고, 무슨 데이터가 있다고 뭘 위치안이 간담회를 한다는 거, 어이없게 약간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좀 이런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고1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입학 전에 위치안이는 또 다른 어나더 전략이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쵸? 그냥 일반적으로 시작하다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전략 좀 짜고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결론은 이번에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위치안이를 다 가고 싶지만 까보면 못 가는 애들이 80% 이상이잖아요.
실제로. 그치만 보내고 싶고 지도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들으러 왔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같이 얘기를 열심히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사실은 전혀 등급이 아예 안 나와. 그런 식으로는 죽어도 안 나와. 뭐 1.7인데 의대 간다 그러면 황당한 거잖아요. 1.3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1.3, 1.2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율을 왜 드냐면 모든 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고 생기부도 만약에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 외시까지를 가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생기부는 좀 달라야 돼요. A그룹에 속하는 생기부로 관리를 따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건동, 홍숙이다 그러면은 얘만의 또 생기부는 조금 그 밑에 있는 레벨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대, 인천대, 카대나 가천대 정도를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쓴다 그러면 얘네들의 생기부가 뭐 끝장나고 막 기똥차고 무슨 강남 대치에서 뭐 컨설팅 갖고 그렇게까지가 필요가 없어요. 경쟁자들이 그런 생기부를 들고 오지 않아요. 점수대로 일단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 생기부가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단 내신이 나와야 돼요. 내신이 나오고 그 내신에 맞춰서 생기부를 비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A그룹에 속한다 그러면 혼자서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략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과적합성부터 발전 가능성까지가 기본이라고 하면 기본에다가 얹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게 A그룹의 생기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A그룹의 플러스 알파 생기부라는 거를 아이가 혼자 힘으로 만든다는 게 참 한계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또 전공과 계열도 다르실 거고 입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이제 이주와 어학원에서 이 부분을 도와드려요. 이거는 무료예요.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지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탐구보고서 주제 잡아주는 거 그리고 썼으면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 주제 잡아주고 그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 계속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세특을 썼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잡아주는 거 다음 학기에 너 무슨 주제로 세특 써야 되는 거 탐구보고서 주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생기부 나오면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요. 정성적으로가 아니라 생기부는 글이죠. 페이퍼죠. 몇십자. 그러나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정량적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20명 돼요. 점수가 일단 돼야 되고 언어는 전략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원사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아까 얘기한 경기대 간다, 가천대 간다 그러는데 제가 생기부가 뭐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생기부 나오면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점수는 점수대로 만들고 최저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쯤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문과이과 정하셨나요? 문과이과 정하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문과다, 이과다 어느 정도 정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문과로 정했고 혹은 이과로 정했는데 그 안에서 계열도 나는 정했다. 그러니까 전공을 정했다.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지목을 제가 하지 않을게요. 왜 손을 안 드시고 눈을 피하시는 거예요? 정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손들기 약간 민망하셔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입학 전에. 왜냐면 그걸 안 정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과 과정에 이제 개편이 됐죠. 그래서 1학년 때 문과이과 없이 그냥 통합으로 해요. 그건 원래 그랬던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우리 문과이과 정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문과이과를 정하던 게 없어지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과 몇 반, 3반부터 몇 반까지는 이과반 이렇게 해서 그냥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교과를 했다 그러면 지금 애들은 이제 선택 과목들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들이 뭐 전공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가 본인이 선택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은 각 고등학교마다 조금 결이 다른 게 있죠. 열려있는 과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3학년 때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을 언제 하냐면 어머님들이나 자녀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선택하라고 해요. 대부분. 그 일반적으로 보면 언제 선택하면 1학년 1학기 때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재원생 중에 숭실 다니는 이제 고3 올라가는 우수한 선배가 있어요. 공부 잘해요.
그리고 너무 근사해요. 아이인데도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은 근사한 녀석이에요. 그 친구는 고대에 컴공과를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가 나와요. 아주 성실하고 너무 태도가 좋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녀석 생기부를 봤더니 고대 컴공이 목표예요. 고대 컴공.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생물을 한 거예요. 생물을 왜 했냐? 이차에서 생물이 내신 따기가 좋다라 그래갖고 생물을 했대요. 와, 대박이다 진짜. 너 고대 간다는 놈이 지금 컴공 가겠다는 시나리오 하나도 안 맞게 생물을 왜 해? 물리를 했었어야지. 물리는 내신 따기 빡세. 장난하는 거야? 서류를 안 보고 누가 숫자만 본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있냐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에러가 난 거죠.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고대 가기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그렇게 좋고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그 시나리오가 지금 안 맞잖아요. 학종으로 가야 되는데 스카이는 트라이앵글인데 점수만 보는 게 아닌데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공에 대해서 헷갈렸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해요. 그런 갈등의 요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듀데이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모르겠어.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면 또 약간 그거에 대한 위로도 받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학년 때는 선택하실 게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이. 그런데 2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들을 1학년 때 선택하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때문에 계열별로 전공별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지 머릿속에 뭔가 로드맵이 짜 있으셔야지 돼요. 그쵸? 그게 안 나오면 아까와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갑자기 친형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계열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자연계열이다, 공학계열이다, 의학계열이다 그러면 계열별로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과 70% 이상인 과목들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각 대학들이 정해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각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혹은 중앙대 몇 개의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대학의 학과장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리를 해서 70% 이상 정도의 연료 과목은 저 과목이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공학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투 과목 여기 당연히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기하, 물투, 화투, 색투, 융합과학 뭐 이렇게 있는데 투 과목이 내신 따기 당연히 어렵잖아요. 근데 투 과목은 내신 따기 어렵다고 선택을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려있으면 3학년 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기쁜 소식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투 과목이. 그래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내신 따기 어렵다고 무슨 근거로 내신 따기 어렵다는 거야. 절대평가인데 A, B, C, D, E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스카이는 B를 맞으면 안 됩니다. A를 받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숭실의 이 친구 말고 지금 찐 숭실의 레알 이과 전교 1등이 있어요. 레전드예요. 아주 그냥 흠결 하나 없는 생기부와 거의 미쳐버린 내신의 등급을 받고 있는 그 레전드를 찍는 애가 지금 현재 고3에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투 과목에서 당연히 다 A를 받았어요. A를 받았고 서울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A를 받긴 받았으나 그 중에 만점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는 그것까지 본다는 거죠. 만점이 아닌데 A고 표준 편차가 있고 이게 점수 계산하는 법들이 대학마다 좀 다른. 이게 약간 얘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네. A 등급이긴 하지만 만점은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까지는 너무나 넘사벽이라고 한다면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한 결을 정하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퉁쳐가지고 그냥 공학이라 그랬지만 컴공인지 그렇죠? 아니면 뭐 화학공학인지 생명공학인지 그거마다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선긋기를 사다리꼴을 제대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료들은 차고 넘쳐요. 그래서 만약에 컴공과를 지원하실 거다 연료성이 70% 있는 과목들이 다 치고 몇십 페이지에 걸친 충분한 자료들이 우리나라 말로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대학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선택 과목들하고 매칭을 하셔가지고 이거 때 이거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결정을 3,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공을 좀 정하셔가지고. 네, 교과와 정합에 대한 차이는 뭐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일정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4월달 첫째 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4번의 내신이 끝난 다음에 12월에 2학기 기말고사 끝난 직후에 성적표 제출하시면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 2월에 계속돼요. 그 상담들이 진행이 되고 3월 달에는 생기부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진단을 합니다.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 상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수시 지원 상담은 학부모님들 동반을 하시는 것을 완전 추천.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아들내미들하고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덜어 있죠. 말을 많이 안 하고 막 비주얼 고주얼 얘기 잘 안 해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좀 힘들 수도 있고 소통이 좀 안 되면 좋은 결과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그때 속내를 좀 많이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한테도 엄청 중요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배워요. 학부모님들 말씀이나 바라보면서 고객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또 아이들도 이런 게 고민이었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좋은 시간인데 그때 꼭 참석을 해주시면 아이가 낸 성적표 2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최저를 얘는 지금 모의고사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 컴공을 가고자 하는 거고 그럼 얘는 교과 전형으로는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를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종합은 이제 생기부 좀 뜯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종합은 좀 더 높은 학교를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고대 정도를 만약에 최초합을 맞출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얘한테 목표 점수를 얘기를 해줘요. 야, 너 내신이 지금 네가 1.51, 1.34가 나온 것은 전과목 하면 1.51이고 주요 과목, 국수영, 과 이렇게만 따지면 1.34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뭐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주면은 얘가 1.43, 1.28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가 받은 점수가 1.51인데 저희가 목표 점수를 뭐라고 잡나요? 1.43으로 잡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1.51을 갖다가 1.43으로 잡는 뭐 장난하나? 1.03으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충함이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근소한 차이로 이제 이걸 잡는 거고 전 과목을 동시에 올릴 수는 없어요, 애들이. 그 올릴 수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이 추이들을 보시면. 그리고 유지만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모든 과목들을 올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부작 만들어서 야, 너가 1.28까지만 찍어준다면야 우리가 모험으로다가 아까 도전이었던 서강대를 갖다가 아주 그냥 합격감으로다가 쓸 수가 있다야. 조금만 더 해라. 다라는 얘기 아니야. 탐구만 조금 어떻게 조져보자. 이렇게 되면은 서강대, 고대를 또 지금 모의고사 나오잖아. 최저 맞출 수 있고 말이지. 아주 그냥 깔끔하다. 가자! 서강대, 고대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으로는 고대, 서울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1시간과 1시간 반 데이터를 다 풀어주고 설명을 해가면서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특별관리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생기부 그냥 혼자 못 만드니까 같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충함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애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일정을 얘기를 해주고 전화를 하고 해도 약간 이제 우리 남학생들만의 약간 화법이 좀 있더라고요. 생기부 내라는데 왜 안 냈어? 냈는데요? 안 냈다는데? 제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이야. 또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지난번에 낸다고 해놓고 너 왜 안 냈냐, 개새끼야. 이러면 제가요? 죄송합니다. 꼭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까먹어.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또 답이 없어. 이 정도 한 3바퀴 돌아가면은 저희 입장에서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유료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뭐가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같이 잘해보자는 건데 뭐 손발이 맞아야 해먹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서 되게 소수들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래서 이게 페이스를 조금 같이 맞춰줄 필요가 좀 있다.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기부가 나오면 정량적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부는 10몇 장에 해당이 되는 이제 글들이지만 이게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과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적 추이부터 해서 학교 경쟁력, 종합 의견까지 점수로 기재를 합니다. 그 근거들을 당연히 이제 보여드려요. 너네가 물어보고 내 생기부를 갖다가 6.8이라고 그러고 0.1이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생기부 내시면 거기에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분석해서 요 내용과 요 내용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평가를 해서 잘했어 못했어 끝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넥스트죠. 1학년까지의 내신을 분석을 했고 생기부를 평가를 받았으면은 2학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마이너스 요인이 여기서 내가 인지를 못했네. 나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잘 써준 거 아닌가? 우리 선생님 나 예뻐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객관적 평가를 가져봤더니 담임 조각 의견에서 진로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 세트 부분에서도 뭐가 한 방이 없다. 1학년이니까 애교를 봐주겠지만 2학년 때도 이러면은 완전히 그거는 거의 똥 싸는 수준이다. 그럼 너의 2학년 전략은 뭐냐? 컴공을 갈 거면 물리 파트에서 탐구 보고서가 좀 남다르게 들어가야지. 남들이 다 하는 거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충암고등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내 새끼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플러마이너스를 잡고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냐면 지가 잡아요. 지가 잡게 하고 저희가 첨삭해줘요. 그리고 주제랑 이런 탐구 보고서의 어떤 그 주제와 소재와 그리고 참고해야 될 어떤 자료들 같은 것들을 다 소통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애가 쓰면 애가 쓰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 썼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첨삭을 해줘. 이렇게 방향을 나가야 돼. 그래서 채팅 통해서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슬랙이라는 그러니까 카톡하고 비슷한 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슬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담당 선생님하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이제 좋으냐면은 일단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애들을. 그리고 저희 학원에 충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시즌 때에 간단히 열렸다가 닫고 이런 게 아니라 애가 학교에서 탐구 보고서에 대한 뭔가 인지가 받았다 그러면 선생님 저 충암 1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어떤 질문이 왔는데 탐구 보고서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주제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지 봐주십시오. 이런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전공 뭐 할 건데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어떤 관리들이 지금 20년. 1학년들은 지금 아직은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기재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충암고 선배가 보낸 거예요. 이과 전교 1등하는 그 선배가 한 열 몇 개의 탐구 보고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냈어요. 시즌은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생기부 이제 세트 기재하기 마감하기 직전에 자기가 그동안 2년, 1년 동안 이번 시즌에 만들었던 탐구 보고서를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이거를 세트에 녹여서 지금 쓰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동시에 막 10몇 개를 다 보는 거지. 한국사, 일어, 체육, 영어까지. 한국사, 일어, 체육 이런 거 내신 중요한가요? 내신은 안 보는 학교가 많지만 세트는 나름 중요하고 얘는 서울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갖춰야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글자 수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암고 일정은 정해져 있어요. 1학기 끝나면 써서 내는 과목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2학기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홍수처럼 몰려옵니다. 그때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즌에 맞춰서. 어떤 말부터 이렇게 꺼내볼까라는 제가 앉으면서 또 말씀도 들으면서 했는데 요즘 잠깐 세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충암고 1, 2, 3을 다 맡고 있고 결국은 전체 스토리라인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담당 선생님별 그 시험 출제 경향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험 유형부터 분석을 하고 과거 3년, 5년 시험 변화의 흐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전출, 그 다음에 전입, 거기에 따른 시험의 변화 이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점수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1점, 3점 이러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결국은 아까 상위권이 특히 치열한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시험에서 객관식을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맞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1등급 거기에 기준이 돼. 시험 한 번이. 그리고
이제 2.4등급을 아까 기준점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점수인데 2.4점을 맞는다는 것은 한 번 시험에서 객관식 3문제 그리고 서술형 1문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영어에 있어서는 3등급 수준 그러면 77등 아까 말씀드렸던 한 350명 이 수준에서 70등 정도 안에 드는 그러면 목표했던 중경외시 정도 2등급 이상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 객관식에서 2개 이상 틀리면 공부 안 한 게 일단은 되고요. 그리고 3개 이상 틀린다라고 하면 3개를 틀렸는데 서술형을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공통점이 서술형이 왜 중요한지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결국은 변별력 포인트는 서술형인데 학교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냅니다. 아이들 보니까 눈빛도 살아있고 되게 총명하고 영어 공부도 오랫동안 해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쏟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제가 지도하는 애들 이 중함 1, 2에 결국은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학년 전교 1, 2등 그다음에 1학년도 전교 1, 2등이 다 있어요. 지금. 근데 걔네들 영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영어도 다 맞고 하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애가 왜 틀릴까? 제발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3학년이 되면 이번에 이제 3학년 되는 친구한테도 야 니네 사실은 시험이 이 정도 난이도야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내가 돋보일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어떤 시험에 그러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공부량만 늘려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아예 객관식에서 3문제나 4문제 틀리고 서술형도 맞지 못하는 친구들은 학습량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죠. 무엇을 내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 부분을 부스트업 시켜줄까? 이 부분을 이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테스트 부분도 어떤 부분을 과제로 내주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겠다. 이것도 아이들마다 조금씩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요즘 아이들 보니까 특히 충암고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느끼는데 저희 때는 사실 어머님 세대랑 저랑 거의 사실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노력이라는 어떤 가치? 정말 노력해서 왜 이렇게 노력 안 하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요즘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제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공감의 어떤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상위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또 걸러듣고 이해하는데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우리 때는 하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생각은 어느 순간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되면 좀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좀 보인다. 그러면 좀 재미가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극 포인트를 동기부여 해줘야지 아이들이 아무 모르지만 학원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점수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선생님 저 해보니까 이거 맞았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재미를 붙여가면서 그러다가 관심이 생깁니다. 그런 재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재미라고 말하는 것은 와서 왁자지껄 떠들고 친구들끼리 담소나 이건 재미가 아니고 고등학생으로서의 재미는 뭔가 지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즉 결핍이라는 어떤 감정적 아니면 지적 결핍을 느낀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런 걸 느꼈을 때 그것이 조금씩 충족되는 걸 느끼면 아이들이 재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주입하면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과 아이들이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님들께서도 뭔가 더 정보를 얻어가고 아이들도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이후에 저희들이 시기별
뭐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수시 지원 가능 대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조금은 관심을 갖고 아 이런 거 있었지.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얘기가 길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험지 하나 딱 보고 어머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 시험지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아 요즘에 우리 아들이 이런 시험을 보는구나 이런 걸 어머니들께서 보시면 파악이 빨리 되실 거예요. 되실 텐데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 시험 전체 범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2개과랑 교과서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2회가 나왔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대신 부교재가 나왔습니다. 그건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있었었는데 1, 2, 3학년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모의고사 2회분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원데이 특강에 들었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 짧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중간고사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절반, 모의고사 절반. 근데 교과서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어떤 학교 시험의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같은 경우가 어디에서 함정을 파놓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중학교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그런데 이 모의고사가 관건이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양으로 따지면 점수 비중은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에 있는 활자, 문장의 개수, 어휘의 추상적 개념, 범위 이런 걸로 따지면 얘랑 얘의 비교로 따지면 최소 5배에서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이 활자 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범위가.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좀 달라지는 게 다른 학교와 좀 달라지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합으로 100을 잡는 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40, 중간고사 40, 수행평가 20, 기말고사 40 아니면 30, 30, 40 이러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데 교과서와 이제 모의고사의 비중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중간고사에서의 미션이라고 보면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행평가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작년과는 또 다릅니다. 양상이. 그래서 저도 항상 거기에 관심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단어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는 잘 확실하진 않지만 단어 시험도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과제랑 말하기 같은 경우는 거의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몇 %는 수행평가로서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이제 변별력은 단어 시험. 요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결코 이렇게 시험에 벌벌벌 할 그러한 난이도는 아닙니다. 타 학교나 다른 지역 어떤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어려워요.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겁주고 싶은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1등급은 96점인데 96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97점 나와야 돼요. 근데 97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로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식 하나, 그다음 서술형 부분 점수. 작년 같은 경우는 40점 다 맞았어야지만 1등급이었어요. 중간고사 때.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이 되잖아요. 수행평가로. 그렇게 했을 때 최종 합, 중간, 기말, 수행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97점이 나와요. 96점은 좀 아슬아슬합니다. 난이도가 많이 어렵거나.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97점 나와야 된다는 것은 객관식 두 문제 부분 점수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3점 감점. 객관식 중간, 기말 합해서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서술형 감점. 이런 친구들이 1등급을 맞은 친구들이에요. 나는 되게 영어
되게 뭐 많이 했는데 그것과 또 다른 어떤 운동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신의 실력과 점수와 이게 좀 과연 인과관계가 그렇게까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나는 얘랑 분명히 얘보다 영어 잘하는데 왜 얘가 점수가 더 높지?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 단어 단어 1문항 차이, 지필 단어,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한 문항 차이가 결국은 등급을 오히려 그래서 상당히 긴장감이 넘칠 수 있어요. 어려우면 이게 리트머스 종이처럼 쫙 펼쳐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떨구기 위한 학생들한테 너 이거 알지만 틀려라.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어떻게든 떨궈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그 다음에 어휘어법에서 종종 치졸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순환이에요. 랜덤으로 나오는데 좀 이따가 서술형 포인트 같은 걸 말씀드릴 텐데 한 9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첫 중간고사 때 서술형의 어법 이거 맞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전에 배웠는데 관계대명사여서 동사를 어떻게 쓰고 생각났어. 그래서 문장을 열심히 외워서 썼어요. 이렇게 역시 공부한 게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끼겠죠. 그렇게 됐으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시험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과 어휘어법을 좀 더 이제 변별력 포인트로 보고 잠깐 대비를 한다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장을 다 외워야겠죠. 문장 최대한 많이 외웁니다. 최대한 많이 외우는 것은 영어 시험의 보편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지금 다 외우겠습니까? 교과서는 한 챕터 몇 개 외우면 되는데 모의고사를 내가 공부도 안 해봤는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딱 보고 있는데 뭐하냐고 그러니까 시험 전날인데 막 모의고사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외우면 되죠. 근데 외우지 못한 걸 전날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했니?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를 공부하듯이 모의고사를 공부해서는 한번 크게 당합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 우리가 10번의 기회 중에 3번을 삐끗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대학이 정말 아까 엠블럼이 바뀔 수도 있는 긴장감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휘어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대비를 이제 반복적으로 시킨 거 이것도 보편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내신과 그다음에 최종적인 실전 중간 점검을 또 합니다. 최종 점검도 있지만 중간에 아이들이 모의 내신에서 너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결과에서는 어떤 점수가 나올 거야. 그럼 아이들이 하고 뭔가 자극을 받겠죠. 그런 중간 점검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이해와 순서 삽입, 빈칸 연결 그렇게 이 부분에서 틀린 것은 그냥 공부량이 좀 안 되는 거고 공부량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3등급 아래 여러분 학생들이 실수모에서 내가 학원에서 실수모 보는데 내가 한 4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4, 5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공부량을 늘려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수모 봤더니 내가 그래도 2등급 그래도 좀 나오더라 3등급까지도 안정적으로 좀 나오더라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구기 위한 시험 어떤 것이 함정인가 변별력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한 8가지 제가 좀 목록을 나열해놨는데요. 학생들도 알 거고 어머님들도 보시면 단어 배열에서 막 영작한데 문장 주고 그다음 단어 주고 그 다음에 영작 말 그대로 서술형 영작한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순서 배열을 맞추거나 거기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는 좀 있죠. 여기서는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PP형을 써야 된다거나 S를 동사 원형인데 동명사 형태로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모든 학교들이 쓰는 서술형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중앙고에서는 떨구기 위해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치졸한 방법도 등장합니다. 근데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하다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이번에는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기말고사 때도 이렇게 공부할래. 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걸리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칭, 가리키는 걸 찾아라라고 해서 지칭.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대의 문장을 보니까 앞 문장에 사람들이구나 해서 썼어요.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 이렇게 나오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런 것들이 순환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게 또 선생님의 출제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서 영어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우리 선생님 누구예요? 이런 걸 이제 저는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니네 그러면 얘네 나중에 너 책이라든지 또 다른 친구 책이랑 이런 거 조합해서 아이들 시험 볼 때 모의내신이라든지 자료에 반영을 해서 시험을 한번 보고 그러면 학교 공부가 되고 있는구나 아니면 또 시험 결과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것도 예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철자, 실수, 유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대응 방법들이 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 건데 대응 학습법이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는 이거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문을 꼼꼼하게 다 외우는 거. 그러니까 외우는 걸 시킵니다. 외우는 걸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근데 이런 걸 실수 유발 안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다 공부하는 적어도 이런 어떤 잘못된 방향 이거는 공부 학습 대응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을 뭔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제거해 주는 것. 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막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만 요렇게 하면 방향이 잘못됐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빼주는 거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저는 분산투자라고 합니다. 영어 자체의 어떤 시험의 비중은 상당이지만 아이들이 공부가 이 정도 돼 있는데 막 더 채운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더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치의 공부를 이루고 나면 나머지의 에너지를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학이 약하니까 국어가 약하니까 너는 이 정도 했으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만 더 풀어보고 요거 해봐. 그리고 요 정도 공부량을 더 줄 테니까 요 정도만 해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체계적 대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는데 일단 실라버스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교과서, 교재, 그다음에 모의고사 교재. 교과서는 특별한 어떤 포인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문을 다 암기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크게 교과서 준비와 모의고사 준비. 그다음에 부교재가 들어간다면 부교재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수업 자료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제 수업하는 방식은 선생님마다 어떤 특색이 있겠지만 또 저만의 아이들과의 어떤 수업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는 이제 과제가 나가겠죠. 큰 어떤 흐름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를 보고 점검을 하느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프로세스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제는 어떤 과제가 나가느냐. 교과서는 다 암기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과제입니다. 이해를 동반한 암기.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휘, 그 다음에 어법적인 선택, 그 다음에 어휘, 빈칸 넣기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영작. 아까 서술형의 어떤 변별력 포인트가 되는 영작하는 모든 문장을 외울 수는 없되 이 문장은 외워야 된다. 이걸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너 왜 이 문장 안 외웠어? 선생님 같은 강사로서 저는 아이들한테 왜 안 외웠어?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100문장을 만약에 소수령을 줬어요 애들한테. 그거 나온다고 했잖아. 100문장은 더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급은 다 외웁니다. 그런데 4등급 친구한테 다 나온다고 했잖아. 왜 안 했어? 이런 얘기는 사실은 허공에 하는 것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맞는
그다음에 최소화, 그다음에 실력별 그 학습량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나면 일단 예상 문제, 기본적인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되는 예상 문제, 객관식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제로 주고 그다음 고난도 추가 문제. 얘네들은 그런 학생 많지는 않지만 4, 5등급 뭐 아직 모의고사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부담 주지 않습니다. 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1, 2등급 학생 당연히 해야죠. 그 이후에 1등급이지만 선생님 전 불안해요. 더 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문제가 양질의 문제입니다. 양질의 문제를 계속 던져줍니다. 불안하니까 더 해봐.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다음 학기, 뭐 다음 선행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문제풀이 능력 자체가 향상되고 시간도 줄어들고 더욱더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해봐. 이런 식의 과제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일단 기본적인 단어 테스트.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가 스펠링이라든지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단어장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어떤 가공되지 않은 단어장들은 아이들이 그냥 의역해서 그냥 막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애들이 그냥 단어와 이렇게 1대1 매치시키는 외우는데 굳이 이렇게 얘는 스펠링이 더 중요해, 얘는 뜻이 더 중요해. 그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테스트도 달라집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범위니까 나와 있는 자료도 다 외워, 이게 아닙니다. 다 선별해서 하나하나 저의 어떤 터치가 들어가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도 교과서는 본문 암기를 테스트를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아까 과제로 나갔었던 것에 대한 얼만큼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합니다. 다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 어법으로도, 일부는 어법으로도 보고 일부는 빈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모의내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모의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암기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너 이거 하라고 했잖아. 시험 전날이면 늦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모의내신을 보고 시험 범위에 있을 때 이 범위가 나왔을 때 너의 점수는 이건데 이거 괜찮니?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어떤 효과, 그런 효과를 위해서 모의내신을 또 이루게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는 아이들이 했었던 것에 대한 당연히 기록을 하죠. 조교 선생님과 같이 협력하면서 기록을 하고 또 문자가 다 가게 되고, 우리 아이가 통과했구나, 불합격했구나. 그런데 당일 제시가 원칙이며 제시험을 약속하는데 반드시 추적 관리를 합니다. 이 아이가 불합격했으면 그때 와서,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과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모의고사 방학 때라든지 모의고사 대비 같은 경우는 좀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가 내신이라고 하면 당장에 우리가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불합격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치밀하게 아이들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패스해야지만 아이들이 비교할 수 있고 다음에 반드시 약속을 보고 좀 더 푸시도 하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과 과제와 이제 테스트의 이제 이런 관리까지 해서 한 번의 이제 프로세스가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간을 토대로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도 머릿속에 담아줘야 될 부분은 결국은 내신에서 시험에서 하나냐 두 개 틀리냐 이런 것들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만약에 객관식 4개 이상이 틀렸다, 5개 틀렸다라면 우리 아이가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려야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데 뭐 하나 정도 틀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좀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이걸 더 해라, 영어 공부만을 더 해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당인 이제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에 대한 전반적인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간단했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